2026년도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0여 종이 넘는 신차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GV90 출시와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롤스로이스도 감히해내지 못한 가 GV90에 글로벌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이제 우리 이름만 프리미엄이 아니야,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출시될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 톱3를 꼽아주신다면요? 2026년도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차, 수입차,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여 종이 넘는 신차가 한꺼번에 쏟아져요. 저는요, 이걸 다 시승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는 국산차잖아요. 국산차 탑3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아 셀토스 풀체인지입니다. 셀토스는요, 소형 SUV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차량이라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형차 하면 작고 불편하고 편의상까지 불편해서 불편해,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렴해서 구입하는 차량이었죠. 이러한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차량이 바로 셀토스인데요. 셀토스는 출시와 함께 부동 1위의 SUV 1위입니다. 이번 신형은 디자인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오죽하면요,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 소형급 셀토스에는 처음으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륜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차량에서는 사륜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쩌면 위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준중형 SUV 스포티지를 위협할 상품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잘생겼거든요.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차량 나오시면 자, 다시 한번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차량인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지켜보시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여러분도 구입하고 싶고 저도 언제나 구입하고 싶은 제네시스 GV90입니다. 셀토스가 가장 작은 축이라면요, 얘는요 가장 큰 축이에요. 끝과 끝의 차량인데요. 전장만 5m가 훨씬 넘어가요. 국내 차량에서 5m가 넘어가면은 적어도 뭐 팰리세이드, 그리고 정말 큰 차량 미니밴 카니발이 5115거든요. 이 정도로 큰 차량인데요. 더욱 주목할 부분들은요, 지금까지 출시와 동시에 국내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플래그십 세단 G90에서만 승차감의 끝판왕이라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GV90 1호에 가깝잖아요. 이 차량에도 에어 서스펜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GV90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SUV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좋은 차량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롤스로이스도 감히해내지 못한 비필러리스 코치도어가 GV90에 글로벌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프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차와 창문 1열과 2열에 보시면 기둥에 해당되는 B필러가 있잖아요. 이 B필러가 문을 활짝 열어도 뭔가 우리가 거실을 열었을 때 프레임이 중앙에서 딱 막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GV90은 현대차 그룹의 모든 기술력이 총 집결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가 이제 우리 이름만 프리미엄이 아니야,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공해야죠. 여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요, 이미 콘셉트카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네오루지라는 차량인데요. 제네시스는 콘셉트를 공개할 때 단순한 쇼카, 즉 나오지도 않고요, 눈요기만 할 차량들을 공개하지 않아요. 현실 가능한 쇼카를 선보이는데요. 바로 GV90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는 아이오닉3예요. 2026년도에 출시할 소형 전기차 해치백 디자인의 아이오닉3는요,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인데요. 배터리가 추가되면 기본 1,500만 원, 2천만 원 더 비싸요. 그럼 우리 대중차에서 살 수 있는 차량에다 이 가격을 더하면 보조금을 포함해도 살 수 없는 차량이 되죠. 왜냐, 급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가령 아반떼 가격이 소나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오닉3는 이러한 공식을 깨고
3천만 원대 전기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코나 EV, 니로 EV보다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더한다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결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작은 해치백 타입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행할 때, 그리고 주차할 때 이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용도로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요. 전기차만의 특성, 어쩌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가까운 전기차를 2025년도에 많은 분들이 선택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유는요, 전기차는 전기 모택 특성 때문에 기아가 없잖아요. 기아가 있으면 1단, 2단 여기에 대해서 토크를 전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배기량 차량이 필요한데요. 전기차는요, 이게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출력, 고토크가 나옵니다. 전기 모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도 갈증이 없어요. 힘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따라서 일열 중심으로 이동하는 분들이라면 아이오닉은 적어도 한 세 가지 부분에 확실한 만족도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심 출퇴근 용도로 당연히 작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내연기관에 가까운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기차를 운행해 보면 연료, 전비라고 하는데요. 정말 3분의 1이 안 돼요. 가령 한 10만 원 정도를 주유하는 사람이 한 3만 원 주유하시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예상보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이제 저는 절대로 내연기관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차량이 아이오닉 3가 아닐까요? 현대 기아가 준비 중인 2026년 신차 중 기대되는 모델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현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예요. 중형 SUV 시장의 원조는 사실 산타페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기아 소렌토예요. 심지어 소렌토는 현재 페이스리프트예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산타페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어요. 따라서 상품력만 1대1로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장해서 쓰는 게 페이스리프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페이스리프트인 소렌토가 훨씬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는 이번에 칼을 쫙 빼서요, 풀체인지급인데도 주기를 확 줄여서 페이스리프트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디자인은 풀체인지 수준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요즘 SDV의 핵심은 결국 인포테인먼트나 소프트웨어인데요.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게 바로 SDV고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핵심이죠. SV 최초로 정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산타페나 소렌토를 구입하시려고 막 돈도 모으시고 막 설레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로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입하시는 건 적극 추천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상품성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유독 이번에 소렌토가 잘 나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잘생겼잖아요. 자동차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입니다. 소렌토는 캐딜락처럼 굉장히 그 상남자 같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보통 우리가 상남자의 차 하면 남자들이 선택하실 것 같잖아요. 소렌토는 여성들이 많이 선택해요. 왠지 아세요? 나를 보여줄 것 같잖아요. 딱 멋있게 생겼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갑자기 우리가 카니발, 소렌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셀토스는요, 다 기역자 형태의 어깨가 넓은 어깨뽕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이 디자인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어쩌면 기아가 현대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탕은 당연히 디자인이고요. 기아의 피터 슈라이어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타크 플레이어죠. 이분이 와서 디자인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소렌토가 산타페를 넘어설 줄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부동 1위를 지켜가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 이제 산타페가 새롭게 내놨는데도 전략이 통하지 않아서 페이스리프트 시간을 확 줄여서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냉정하게 소비자들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소렌토를 선택한 것이죠. 2026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게임 체인저요. 솔직히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대에 뭐 딱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니까 자동차로 시장을 좁혀온다면 세 가지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전기차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초저가 전기차가 등장할 것 같고요. 이른바 스마트 EV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전기차 시대든 뭐 내연기관 시대든 가격, 품질, 기능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걸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진 제조사가 등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100만 대를 파는 회사, 연간이겠죠? 아니야, 1000만 대를 판매하는 회사. 이게 똑같습니까? 더 많이 만든다는 거 경험도 빨리 줄일 수 있고요. 원가는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 속도 자체가 틀리죠. 결국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이제 소비자는요. 내연기관을 살지 전기차를 살지 고민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전기차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경쟁이 되는 거지.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고요. 가격이 비슷해지고요. 안전성까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보돼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면 결국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SDV인데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이제 자동차 시장은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되는 시대예요. 과거에 우리가 내연기관을 구입했던 기준들이 있었어요. 야, 나는 몇 마력이야. 야, 나 3.5초야. 맨날 여자친구를 태우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기통수가 있었죠. 4기통이야, 6기통이야. 자, 이런 건 다 하드웨어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얘기할 때 요즘 많은 분들이 테슬라차는 몰라도 FSD란 말을 하죠. 아니,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 어떤 규칙 기반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 즉 소비자와 소비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들을 AI가 학습해서요. 데이터를 쌓아서 바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 기술을 빠르게 양산하고요. 소비자에게 직접 경험을 만든다는 거죠. 가령 기존의 제조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면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개별적으로 취했잖아요. 하지만 테슬라 FS는요. 엔드 투 엔드. 문제가 발생되고 소비자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서요. 바로 대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속도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3단계 자율주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행 단계들은 이미 정의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테슬라 FSD다. 그리고 별나라에서 온 주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또는 뭐 중국은 아직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한 규정으로 보면 모두 2단계 차량입니다. 2단계에 좀 더 지나면 플러스, 좀 더 지나면 플러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FSD는 2단계 플러스 플러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계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고가 발생됐을지, 특히 뭐 자동차가 사고 난 건 괜찮겠죠. 내 몸이 지켜진다면. 그런데 인사사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의 2단계 시스템은 아무리 발전하고 두 손을 놓고 뭐 잠을 자도 이런 기술이 있어도 결국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맹점이고요. 운전자가 책임지는 이런 안전 부분, 제도 부분, 어쩌면 이게 국내 제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설마 국내 제조사는 이런 기술이 없을까요? 이거 그냥 어깨 얘기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폭 추진 테슬라 FSD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결국 게임 체인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주행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느냐. 결국 이것도 SDV이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2026년도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테슬라는 잘 달린다. 승차감 좋다. 마감 품질이 좋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건 다 하드웨어잖아요. 테슬라는 항상 차를 탈 때마다 새로운 차는 얘가 딱 변해져 있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내 차를 살 때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항상 새롭게 반겨준다면 너무 좋잖아요. 바로 테슬라가 이런 점에서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마치 차가 없는 사람인데요. 뭐 위시리스트에 테슬라 있는 것과 없는 거 정말 큰 차량이잖아. 난 처음에 살 때 테슬라 살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판매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기차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기차의 아이콘은 테슬라죠. 이게 테슬라의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FS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웠고요. 신선했고요. 열광할 만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 모든 제조사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기술 수준을 따진다면 좀 다른데요. 실제로 국내 차량도 3단계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 나왔습니다. GV 고급 차량에도 탑재가 됐었고요. 전기차 EV 라인에도 이 기능이 있었어요. 3단계고.
테슬라는 2단계인데. 근데 이 기능이 나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